새로운 단원이죠. 경우의 수 1강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합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를 구하라. 자,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수가 M가지가 있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수가 N가지가 있다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두 경우수를 보태어서 자, 손쉽게 계산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1부터 10까지의 정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치자. 그러면요, 3의 배수일 사건을 A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A에는 뭐뭐 있을까요? 3, 그죠? 6, 9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의 배수일 사건을 B로 한번 보면 자, 7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A하고 B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보태서 네 가지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집합으로 생각하면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문제나 뭐 다를 바가 없네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보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자, 유사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이렇게 L가지가 존재할 때는 자, M 플러스 N 마이너스 L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두 번째 문제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한번 지우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의 배수일 사건을 사건의 1로 둔다면 2, 그 다음 4, 6, 8,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의 배수일 사건을 B로 둔다면 3, 6, 9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2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자 이거 5가지죠? 그래서 5가지에다 그죠? 요거 3가지죠? 요거 3가지고 자 요거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역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 자 A 인터섹션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나 자 유사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 5하죠. 0으로 쓰면. 자, 이럴 때는 두 경우수를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만약에 존재할 때는 그걸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소설책이 1, 2, 3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러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수학책이 A, B 두 종류가 있군요.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K군이 여기 또는 나오지 않습니까? 소설책 또는 수학책 중에서 어느 한 권을 사는 방법의 수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합의 법칙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빌려다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수에다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수를 보태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타가 났으니까 이렇게 5가지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 A가 일어나는 경우수에다 B가 일어나는 경우수를 보태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없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 또는 자, or 이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건너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그죠? 또는입니다.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로, 집합 A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1, 3, 5가 홀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수 잘 배우셨지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양의 약수를 갖지 않는 수, 이걸 소수라고 그래요. 근데 자, 소수에서 유의할 것은요, 1이라는 숫자입니다. 1이라는 숫자는 소수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합성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을 조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사건을 B로, 집합 B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가 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소수죠. 그 다음에 5가 소수가 됩니다. 주사에는 뭐 1, 2, 3, 4, 5, 6, 6개의 숫자로 자,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수를 골라보면 이렇다. 홀수를 골라보면 1, 3, 5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이랑 자,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인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 플러스 3, 그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5, 35. 자, 여러분 두 가지가 대물할 수 있다. 그렇게 자,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단순하게 답 네 가지를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쉽지만 이제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복잡한 경우수를 계산할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합의 법칙 또는일 때 자, 사용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일어난 경우수가 존재할 때는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배 법칙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고배 법칙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가지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가지라면 자,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 AND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수. A and B.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럴 때는 두 경우수를 곱해서 단순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말로 하면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군이 세 종류의 소설책이 이렇게 있어요. 소설책,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수학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게 엔드죠? 지금. 자, 세 종류의 소설책 1, 2, 3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두 종류의 수학책 A, B 중에서 한 종류를 살 때 그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6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날마다 수영도, 이걸 수영도라고 그러는데 수영도를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우수가 많을 땐 특히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집합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요. 자, 우린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이걸 이제 편의상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동그라미 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곱집합은 자, 이렇게 자, 1B 그죠? 그 다음에 2A 그죠? 그 다음에 자, 2B 그죠? 그 다음에 3A 그죠? 3B 이렇게 이제 곱집합의 정의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요거를 이 수형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 원소고요. 그죠? 요렇게 하니까 요 원소가 되고.
나머지 것들 똑같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거랑 유사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집합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 구하라 그럴 때는 두 경우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자, and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두 경우수를 곱해서 경우의 수 계산을 단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그것은 마치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이랑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곱집합의 기호를 갖다 써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합의법칙과 호의법칙을 배워야 되는지, 합의법칙과 호의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수 계산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 A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을 자,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거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서울역을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거 4가지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우고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을 한 번만 거쳐서 A와 B를 왕복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한 번만 거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거치는 방법이 있겠죠. 갈 때. 자,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A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죠. 서울역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까? 또는 오하죠. 합의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B에서 서울역 자 거쳐서 A로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또는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수와 이 경우수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의법칙을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배법칙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and 고배법칙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경우수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B까지 가는 거 2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A로 오는 거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영도로 그리면 시간 많이 걸려요. 요거 6가지만 보여도 벌써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그죠? 셋, 그죠? 넷.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렇게 6가지를 따져야 되니까 시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배법칙을 쓰면 이렇게 간단하다는 얘기죠.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너무너무 재미있구나. 24가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A에서 B까지 간다. 4가지거든요. 그래서 4가지 여기 보일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 B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수영도 그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여기 있죠? 3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24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 또는 이거니까 합의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녀석을 더하면은 자,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수용도를 그려서 일일이 다 따져야 될 것을 이렇게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 경우수 계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또는 그죠? 오합니다. 그때는 합의법칙. 자, 더해 주시면 되고요. and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의 주된 내용이고요. 시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18가지 경우수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요.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 다음 강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을 말이죠.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문제 물어보는 거는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경우의 수 문제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누락시켜서는 안 돼요. 어느 하나도. 자, 우선 A에서 말이죠. C로 갔다 B까지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왔다 다시 A로 돌아오는 게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다시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수가 하나 등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의 법칙 써야 되겠다는 걸 꼭 캐치하셔야 되고요. 요번엔 이것도 있겠죠?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까지 갔다. 자, 이번에는 D로 옵니다. D로 왔다 A로 오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입니다.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A에서 D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A에서 D, 그 다음에 B까지 갔다. 자, C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거 있고요. 자, 마지막이죠. A에서 D로 갔다. 그죠? B로.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여기로 D로 왔다. A로 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따졌죠. 그리고 이거 경우수 계산하고 이 경우수도 곱의 법칙으로 계산해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수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수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인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다음 B에서 C까지 오는 거 다시 두 가지. 그죠? C에서 A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일이 수용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죠. 수용도 그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길이 많으면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네 가지를 일일이 그리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고역칙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수용도 그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갈까요? 이번엔 A에서 C까지 가는 거 한 가지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거 두 가지고요. 그 다음 B에서 D까지 오는 거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D에서 A까지 오는 거 세 가지가 되는군요. 이해 잘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다음은 A에서 D까지 가는 겁니다. 세 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오는 거 몇 가지?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자, B에서 C까지 오는 거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A까지 오는 거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가지 계산을 완료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번에는 A에서 D까지 가는 거 세 가지죠.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오는 거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오는 거 다시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자, D에서 A까지 오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3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걸 더해 보세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죠. 자, 12, 그죠? 12,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계산이 쉽습니까? 그냥 우리는 64가지가 나옴을 자, 가볍게 계산 완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배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참 쉬운 이론이지만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경우수에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순열, 조합 이런 순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경우수 계산할 때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구단 예를 들어서 8, 9, 7, 12 이런 거 왜 외우죠? 8을 생활하다 보면 9번 더해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럴 때는 구구단을 사용하면 순식간에 이제 72를 끌어내게 되죠. 자, 이를 바탕으로 두 자리끼리도 곱하고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뭐 자릿수를 얼마든지 키워서 우리가 곱셈을 활용하고 그러는 것이죠.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경우수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의법칙은 언제 사용하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 또는 자, 이런 말이 나올 때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경우수를 보태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만약에 있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있을 때는 동시에 일어난 경우수를 빼주면 된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고배법칙은 자, 그리고죠. 그리고로 해석되는 거. 그죠? and. 이럴 때는 A가 일어나는 경우수에다 B가 일어나는 경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두 개가 다 융합이 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순열과 조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자, 경우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2강에서 말이죠. 몇 문제 더 경우의 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자, 이제 순열, 조합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